네, 안녕하세요. 김탁입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삼양식품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터치해 볼게요. 자, 컴플라스 노티스 봐주시고요. 오늘 언급되는 종목은 투자 공고 리딩이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삼양식품. 주가가 오늘 올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또 이런 댓글 달리겠죠. 넌 왜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오른 것만 터치하냐? 네, 저는 주가가 오르는 게 좋습니다. 네, 저는 올라가는 주식이 좋아요. 떨어지는 주식은 싫습니다. 떨어지는 주식을 터치 받고 싶으시면 다른 채널에서 보시면 돼요. 저는 올라가는 주식만 합니다. 네, 올라갔다가 뭐 조정받으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주도주를 매매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다 제가 터치하는 종목들은 대부분 다 위에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거보다 더 갈 수도 있고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받을 수도 있어요. 제가 단기 주가 예측을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분석을 하고 여러분과 함께 스터디를 하는 그런 측면으로 제 채널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댓글에 너 많이 오른 거 터치하냐? 그 댓글 이제 그만 다시고요. 그 댓글 다실 분들은 조용히 구독 탈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행식품 올해 상당히 많이 올랐죠. 한 20만 원대에서 거의 지금 70만 원 중반까지 올랐어요. 자, 다른 라면 회사들은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자, 삼양식품이 올해 200%, 제가 영상을 이거 만들 때는 70만 원인데 오늘 기준으로 75만 원이죠. 어제 종가 기준으로 뭐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니신, 자, 니신은 24%. 얘는 같은 라면인데 좋지 않았고, 자, 강사부 홀딩스, 얘는 중국 회사죠. 7.97. 얘는 이제 팅이라는 중국 회사예요. 8% 올랐고, 도요수산 35%. 닛산과 도요수산이 일본의 양대 산맥인데 라면 회사 중에 둘 다 미국과 유럽에 수출을 하고 있는데 주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지금 도요수산은 미국 수출이 좋아요. 얘는 미국 수출이 굿, 굿. 얘는 배드. 성장률이 이렇다. 농심도 올해 YTD 8% 빠지고 있죠. 왜 그러죠? 얘도 미국 수출이 성장을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로스가 YY 내려왔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독보적으로 지금 주가가 좋은데,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주가가 좋았고 최근에 왜 주가가 더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자, 24년 서머리 할게요. 올해 삼양식품이 왜 이렇게 좋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볼까요? 숫자로 일단 접근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그 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어프로치 할 때, 접근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그 회사가 뭐 하는지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일단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인컴 스테이트먼트, 재무 숫자를 좀 알아야겠죠? 올해 삼양식품의 그로스가 얼마나 좋았는지를 알면 주가의 상승폭이 이해가 됩니다. 올해 삼양식품 매출 1.7조 정도가 예상돼요. 아직 4분기 실적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 정도 숫자 맞추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친절하게 우리나라는 관세청에서 매달 수출 데이터를 제공해 주잖아요. 벌써 10월, 11월 데이터를 보니까 12월 뭐 초까지 보니까 뭐 큰 이 정도 지금 라면 수출 데이터를 보니까 이 정도 숫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40% 성장,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거의 AI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죠. 영업이익은 3,400억, YY 130%. 자, 130%면 얼마나 성장한 거죠? 가끔 제가 야, 130% 성장했어. 그러면은 1.4, 1.3배 성장했네? 1.3배 성장했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요거는 2.3배가 성장한 된 거죠. 자, 그죠? 10% 성장하면 2.3배, 100% 성장하면 2배, 70% 성장하면 0.7배 이렇게 성장한 거죠. 그죠? 네. 성장률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2.3배 성장한 거고 영업이익은 마진은 20%, 라면 회사 마진 20%, 어마어마한 마진입니다. 네. 특히 해외에서 거의 다 성장한 거죠. 해외가 1.3조고요. 그러니까 삼양식품은 이제 글로벌 회사라고 보면 돼요. 내수는 4천억밖에 안 됩니다. 내수는 성장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 중에 주변에 이런 얘기 합니다. 야, 누가 요새 불닭볶음면 먹어? 난 잘 안 먹는데? 야, 한국에서 성장도 못 하는데 왜 이러지? 하지만 다 해외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삼양식품을 국내의 관점에서 보면 안 된다. 국내에서는 불닭볶음면은 성장하지 않는 아이템이에요, 더 이상. 물론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60% 성장하는 회사고 해외 중에서 어디서 많이 팔리냐? 중국 4천억, 미국 4천억. 네, 거의 중국과 미국에서 이 양대 담의 원투펀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나라에서 엄청나게 많이 팔린다라는 겁니다. ETH 올타임 하이죠. 올타임 하이. 네. 혹시 또 이것도 댓글에 뭐지? 하고 이제 말씀하실까봐 제가 얘기해 놓습니다. 이 정도는 아시면 좋아요. ATH라고 많이 합니다. 자, 삼양식품이 올타임 하이를 기록했죠. 70만 원 중반까지 주가가 이제 올라갔는데, 자, 이겁니다. 요거만 보세요. 중국 증설에 따른 장기 성장에 대한 컨빅션 강화. 네. 결국엔 중국 증설로 인해서 최근에 주가가 한 뭐 10몇 프로 더 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삼양식품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이 세 개 공장으로 트라이앵글 오펜스로 아마
글로벌리 국내를 이렇게 대응을 할 텐데요. 트라이앵글 오펜스는 예전에 시카고 불스가 1990년대 중반에 그런데 중반에 중후반이죠. 이때 NBA를 완전 석권할 때 NBA를 거의 씹어 먹었을 때 트라이앵글 오펜스로 이렇게 그 전략을 짰죠. 마이클 조단과 스카티 피펜, 데니스 로드만 이렇게 이제 농구를 좋아해가지고 옛날 제가 농구를 좋아해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트라이앵글 오펜스. 지금 삼양식품은 요 세 개의 공장으로 지금 트라이앵글 오펜스를 하고 있다. 밀양 1공장 현재 돌아가고 있는 거죠. 지금 오리지널 제품에 주력하고 있고 이제 이 공장이 내년 5월 달부터 돌아갈 건데요. 여기는 이제 까르보 치즈 익스텐션 제품. 익스텐션 제품은 제품을 하나의 오리지널에서 확장한다는 얘기고요. 글로벌 수출의 중심이 될 거다 이 공장이. 그리고 이번에 발표한 며칠 전에 지난주에 발표한 중국 공장이 중국의 현지화로 승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이건 27년도에 가동되죠. 그래서 이 공장 얘는 25년이고요. 그래서 향후에 2년 후에는 삼양식품의 캐파가 이렇게 엄청 커지고 이 세 개의 공장으로 글로벌리 경쟁하겠다. 공시를 한번 볼게요. 이게 12월 18일 날 나온 공시네요. 그죠? 삼양식품이 증설 공시를 하는 겁니다. 자, 장내 상황. 여러분들이 공정 공시를 정말 잘 봐야 돼요. 내 사업 경영계 이거는 굉장히 큰 의미 있는 공시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주든 주주가 아닌 생산법인 설립하고 현지 공장을 설립하겠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얘기죠. 법인을 설립해서 현지 공장까지 만들겠다는 거죠. 자, 투자 배경 뭐 이렇게 나오죠. 현지 생산법인 증설을 통해서 내수시장 대응하고 현지화 전략 강화하겠다라는 거고. 자, 이거 잘 봐야 돼요. 시작일은 이제 12월 16일 날 시작했고 27년에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땅을 다 사놨다는 얘기예요. 네, 사놨다는 얘기고 2천억. 이 규모가 중요하죠. 항상 여러분들은 이 장내 사업 경영 계획을 볼 때 이 내용 제목을 보고 그 다음에 투자 금액을 봐야 돼. 투자 금액이 매우 유의미하게 크다라는 거는 되게 이 회사가 앞으로 향후에 성장성에 대한 베팅을 했거나 큰 사업의 변화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투자 계획을 봐야 되는데 2천억이라는 숫자가 잘 감이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2천억은 매우 큰 숫자입니다. 거의 6개 라인 정도 돌리는 숫자예요. 네. 그래서 2천억이라는 숫자가 꽤 큰 숫자라는 거. 그래서 주가가 좋았다는 거. 자, 중국 투자 모멘텀을 한번 살펴볼까요, 같이? 팩트너를 투자했어. 그죠? 아까 나왔습니다. 중국 자신의 라면 생산 라인을 6개를 증설했고 27년 1분기부터 중국 현지 가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타임라인이 길지 않아. 막 4년, 5년 후가 아니고 2년 후면은 중국의 공장이 돌아간다는 거고요. 자, 임플리케이션은 뭐냐면 이 증설 규모를 잘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25년 5월에 가동 예정인 밀양 2공장이랑 거의 캐파가 같아요. 캐파가 7천억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아까 삼양식품 올해 매출이 얼마나 그랬지? 1.7조예요. 그죠? 네, 여기에 밀양 2공장이 요게 25년도에 붙어요. 요것도 7천억이에요. 그리고 요게 7천억에 또 제3공장 중국이 붙은 거죠. 2년 후에. 그래서 24년 중국 매출액이 4천억인데요. 거의 이거의 2배 규모로 지금 증설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반응을 한 거고 기대 효과를 잠깐 살펴볼까요? 자, 중국의 수익성이 향상되겠죠, 당연히. 중국 매출이 아까 4천억이라고 그랬어요. 이 전체 매출의 한 25% 차지합니다. 근데 운반비 같은 게 많아요. 중국에 보내면서 수출 비용이 드는데 이게 거의 한 싱글입니다. 작은 비용이 아니에요, 운반비가. 아무래도 라면이 부피를 차지하잖아요. 근데 이게 절감할 수 있는 기대가 있고 밀양 공장과 서구권 밀양 공장이 돌아가면서 이 공장이 돌아가면서 그죠? 내년 2분기에 서구권 비중이 상승하겠죠. 지금 미국이 22%고 유럽이 11%예요. 그래서 ASP도 올라갈 거고 지금 유럽의 우리가 수출하는 그러니까 뭐 불닭볶음면은 마진이 20%나 ASP가 20% 높아요. 지금 우리 편의점에서 편의점이 아니고 제가 이제 롯데슈퍼로 오늘 갔다 왔는데 일부러 불닭볶음면 하나 사보려고요. 5개에 롯데슈퍼 기준으로 5,700원인가? 이렇더라고요. 근데 유럽 가잖아요. 이거 거의 10,000원 합니다. 10,000원. 네. 20% 이상 높아요. 굉장히 비싼데도 잘 팔리고 있는 거고 물량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삼양식품 찍는 기념으로 제가 저녁으로는 불닭볶음면으로 먹었어요. 상당히 맛있었습니다. 남은 국물에다가 밥까지 말아 먹었습니다. 네. 살찌겠다고 네, 운동도 하고 왔습니다. 하지만 너무 아직도 든든하네요. 자, 여기서 잠깐 여담을 말씀드리면 자, 우리가 굉장히 지금 건강을 많이 신경 쓰잖아요, 현대인들이. 그래서 라면이라는 이 아이템이 저는 좀 애매하다고 봐요. 근데 왜냐하면 이게 장기 성장이 있을까, 그로스가 몸에 안 좋잖아요, 기본적으로. 밀가루를 튀긴 거고 유탕면 자체가 튀긴 거고 그다음에 스프도 짜고 나트륨도 많고. 근데 이게 라면이 저는 인플레이션의 수혜를 보고 있다고 봅니다.
인플레이션 시대가 끝나지 않았음을 이번 FOMC 통해서 우리가 알았잖아요. 인플레이션의 수혜라고 봐요. 왜냐하면 저는 과자는 오히려 저는 그로스가 좀 걱정이 좀 되고요. 과자가. 근데 라면은 한 끼 식사 대용이 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아시아나 유럽에서 특히 미국도 그렇고 우리가 한 끼 식사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햄버거를 먹는 수요가 일부 이런 라면으로 좀 옮겨간다고 하면 그 굉장히 라면의 그로스가 미국이나 유럽은 이미 좀 더 업사이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한국은 저는 그로스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뭔가 잘 팔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라면 회사 주식을 단기에는 움직일 수 있지만 구조적으로 성장을 가져오기는 어렵다고 봐요. 포인트가 미국과 유럽에 있다라는 거고요. 자, 중국 현지화로 추가적 매출 상승이 기대된다라는 겁니다. 자, 캐파가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직관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지금 현재는 올해 24년도는 지금 밀양 1공장, 그다음 원주 익산 공장 이렇게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캐파가 지금 20억씩이라고 합니다. 억씩. 억씩. 식이 하나 식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억 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한 20억 개가 좀 넘죠. 그죠? 지금 20억 개 돼요. 한 19억 개 되겠네요. 그죠? 19억 개. 근데 내년에 이제 밀양 2공장에 돌아가니까 그게 캐파가 한 40% 늘어나는 거니까 거의 4억 개. 그 다음에 추가로 27년도에 중국 공장에 돌아가면 30한 1억 개 되겠네요. 그죠? 7억 개씩 느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로스가 올라간다. 캐파가 올라간다는 거고요. 제가 봤어요. 한번 찾아봤어요. 개인적으로 밀양 2공장이 어딘지. 근데 밀양 1공장 바로 옆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밀양 2공장의 어떤 램프업, 램프업은 이제 공장이 이제 만들어지고 수요를 올려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냐는 걸 얘기하는데요. 램프업이 굉장히 잘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1공장과 2공장이 걸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이 거기서 일하는 숙련된 노동자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1공장과 2공장을 교대 근무하면서 2공장의 램프업이 빨리 될 것 같고 왜 밀양에 좋냐면 밀양이 우리가 보통 부산으로 많이 이제 라면을 수출을 하거든요. 부산항까지 1시간밖에 안 걸립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면은 굉장히 접근성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밀양 공장에 삼양식품이 라면 공장을 세웠다라는 거고요. 자, 이번에 짓는 중국 공장은 어디에 있냐 봤더니 이제 구글맵이에요. 자싱이라는 곳입니다. 이 자싱이라는 곳은 지금 나름 굉장히 경제적으로 활발한, 그러니까 경제 에너지가 높은 도시랍니다. 그래서 항저우도 가깝고 상하이도 가깝고 해서 상하이에 그 삼양식품의 판매 법인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 가지고 요로 상해로 이제 내보내서 여기서 이제 선적을 하겠죠. 그래서 이게 1시간 정도밖에 안 걸린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좋고 자싱이라는 곳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에너지가 높은 곳이고 활발한 곳이고 그다음에 근로자를 구하기도 좋고 이제 인력 수급도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자싱으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좋은 곳에다 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삼양식품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밀양 2공장이 내년 5월 달부터 돌아가고 그러면서 캐파가 거의 40% 늘고 그다음에 27년도에 중국 공장이 원만하게 잘 지어지면 27년도에 또 캐파가 또 20% 캐파가 또 40% 늘어나는 거죠. 그 전보다는 더 줄겠네요. 30% 정도 되겠네요. 아무튼 7천억짜리 연산 매출로 7천억짜리 공장이 연달아 두 개가 지어지는 거예요. 내년 2분기에 밀양 2공장은 이미 확정된 거고 지난주에 중국 공장까지 확정을 지면서 삼양식품의 그로스가 굉장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올해 숫자를 한번 볼게요. 이거는 키움증권에서 그 포캐스팅 한 거예요. 이거는 그게 27년도, 28년도의 숫자가 이게 맞다 틀리다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추정을 하는 애널리스트 분이 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24년도에 아까 봤죠. 1.7조 매출에 영업이익은 3,500억 내외. 내년도는 밀양 2공장이 잘 순조롭게 돌아간다는 가정하에 내년도 매출은 2조, 그다음에 4천억 정도. 그다음에 26년도는 풀캐파로 돌아가겠죠. 7천억이 풀캐파로 돌아간다는 가정하에 지금 회사에서는 그 이런 의문을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공장 지어놨는데 라면 안 팔리면 어떡해? 근데 지금 이미 수요 계산이 끝났는데요. 수요가 이미 다 오더가 다 들어와서 충분히 다 공장을 100% 돌린다고 회사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도를 보니까 2.4조 7천억이 붙은 거니까요. 거기다가 영업이익률은 그대로 20% 초반 가정하면 5천억 초반 나오죠. 그래서 지금 삼양식품 시총이요 5.5조예요. 5.5조에 그 지금 본데 지금 만약에 26년도에 4천억 초반이다. 4천억 초반이다. 순이익이. 그죠? NI가. 그러면 현재 PER이 한 3배 되는 거죠. 그죠? 13배. 그쵸? 네. 그래서 13배, 14배. 그래서 지금 매수하는 투자자의 마음은 26년, 27년에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27년도에 이제 중국 공장이 잘 돌아갔어. 그럼 28년도에 또 그만큼 7천억이 또 붙는다는 가정인 거예요. 3.2조에 20% 마진하면 7천억을 번다. 그러면 순이익이 6천억이다. 그러면 27년도 이익을 땡겨오면
PR 10배가 안 되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그러니까 불리시하게 보면 이런 가정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삼양식품 산다고 하는 분들은 이런 논리가 있는 거고요. 사는 사람은 지금 삼양식품 파는 분들은 라면 회사, 라면이라는 게 응? 유행을 타는 건데 소비재라는 게 만약에 안 팔리면 이거 공장 끝나는 거 아니야? 옛날에 그 뭐죠? 이경구님이 만든 꼬꼬면, 꼬꼬면 그 증설했다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한국 야쿠르트인가 팔도인가 아무튼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저는 많은 기관 투자자분들이요, 저의 동료를 비롯해서 삼양식품을 제대로 먹은 데가 없어요. 올해만 갑자기 오를 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사서 먹은 이제 있지만, 왜냐하면 옛날에 꼬꼬면에 그런 그 레거시를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닭볶음면이 나온 지가 지금 10년이 넘었어요. 근데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우리한테 매우 익숙한데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제 지금 히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할 때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이건 다 아는 건데 그리고 이건 안 되잖아. 라는 선입견을 버려야 된다. 그런 선입견과 편견이 많은 큰 수익을 놓칠 수 있다. 뭐 라면 팔려봤자 뭐 내가 다 아는 건데 그리고 내가 먹어봤는데 맛이 없던데 나는 안 사. 라는 그런 그게 아집과 편견과 선입견 같은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많이 가진 투자자는 기회비용이 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불닭볶음면을 되게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먹으면 맛있긴 한데 일단 너무 자극적이고 일단 살도 많이 찌는 것 같고, 하지만 미국과 유럽에서 이렇게 그로스, 이제 저는 숫자를 보고 투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숫자를 보면 2주씩은 안 살 이유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올해. 그래서 저는 이제 삼양식품에 대해서 화지 투자 얘기했는데, 지금 여기서 서치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제가 2주씩을 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큰 성장을 보이고 글로벌리 히트템을 갖고 있는 회사의 주가는 이렇게 많이 오를 수도 있고, 향후에도 이런 성장성을 계속 우리가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 회사에 투자를 하든 안 하든 이런 회사를 관심 있게 공부를 해야 제2의 제3의 이런 삼양식품 같은 높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하는 회사를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양식품이 아무튼 이번에 또 증설을 결정했잖아요. 정말 올바른 선택이었는지 2년 후에 알게 되겠죠. 하지만 회사의 어떤 스탠스상 삼양식품이 굉장히 보수적인 회사예요. 보수적인 회사가 이런 큰 규모의 2천억이면 굉장히 큰 규모거든요. 회사에 투자를 내렸다는 건 나름 굉장히 자신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삼양식품에 대해서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다른 이 회사를 투자를 하든 안 하든 또 다른 이렇게 올해 주가가 3, 4배 오른 이런 회사들을 계속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담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도주를 매매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그동안 주도주로 성과도 많이 내봤어요. 계속 언급드린 종목들이 굉장히 차트를 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손이 안 나갈 겁니다. 근데 제가 조선주를 올해 상반기에 4월달, 5월달에 정말 많이 제 영상 이제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 했을 때도 야 조선주 바닥에서 40% 올랐는데 뭐 30% 올랐는데 뭐 이런 거 그런 댓글 진짜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되죠? 그때 이후로 지금 벌써 2배 넘게 올랐어요. 2배 넘게 올랐지만 저는 계속 관심 있게 보시라는 말씀드릴 거고, 제가 또 이제 조만간 영상에서 조선이랑 방산 영상 한번 또 업데이트 할 생각입니다. 그때 한번 잘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삼양식품 밸류에이션 얘기를 한번 해보면 많이 올랐잖아. 그렇죠. 많이 올랐죠. 그래서 부담스러워요. 저도 손이 안 나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장하는 기업들은 PEG를 많이 할 수 있죠. PEG는 PER을 그로스로 나눈 거예요. 그로스는 뭐죠? 이게 EPS 그로스죠. EPS. 그래서 PER만 접근하지 말고 성장률과 함께 보자는 그런 컨셉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자, 니신이랑 토요수산 일본의 양대 강자죠. 23년, 24년, 25년 PEG 보니까 3배, 4배 이렇습니다. 근데 삼양식품은 이렇게 올랐는데도 PEG가 지금 1배 내외예요. 1배 내외. 그죠? 왜냐하면 성장률이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내년에 밀양 2공장 풀로 돌아간다고 가정했을 때 굉장히 내년에도 그로스가 많이 나온다라고 가정하면 그렇고요. PR이 삼양식품이 지금 많이 올라가지고 올해 기준으로 거의 이제 20배 가까이 되고 내년도 기준으로 뭐 15배 내외 되겠네요. 근데 EPS 그로스는 지금 거의 100%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PEG 측면에서는 여전히 1배 미만이다. 그래서 PEG를 비교했을 때는 삼양식품이 그렇게 아직 굉장히 밸류에이션적으로 부담스럽지 않다는 얘기를 한번 잠깐 드린 거고요, 논리를. 자, 따끈따끈하게 제가 애널리스트 간담회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중국 공장 이렇게 큰 규모로 졌으니까 보통 이럴 때 회사에서는 애널리스트 분들, 셀사이드라고 합니다. 셀사이드 애널리스트 불러가지고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가 왜 증설했고 Q&A 같은 거를 또 해요. 네, 그래서 요거 이제 한유정 연구원이 이제 요약한 거를 제가 간단히 한 번 더 썸을 했어요. 자, 중국 공장을 증설했습니다. 왜 지금인가? 라고 설명을 해야겠죠. 왜? 하필이면 왜 지금 중국 공장을 2천억이나 증설했냐? 라고 하니까 회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밀양 2공장을 2교대로 돌려도 내년에 27년부터 수요가 훨씬 크다.
라는 판단했다. 그래서 지금 증설 결정해야지 27년도에 제대로 원만히 수요에 대응이 된다. 2년이 소요되니까 라고 얘기를 했고요. 중국인가? 하필이면 왜 중국인가? 중국의 라면 시장이 32조나 됩니다. 굉장히 큰 시장이죠. 자, 한 2, 30% 되는 거예요. 자, 현재 비국물, 비빔면 같은 겁니다. 이게 10% 정도 비중밖에 안 된답니다. 한국은 어느 정도? 한국은 20% 정도 돼요. 그래서 향후에 성장세가 높다고 판단했고 현재 삼양식품 점유율이 불과 2%밖에 안 된답니다. 그래서 올라갈 여력이 있다라고 회사가 판단하는 거고요. 자, 그럼 보통 이렇게 증설을 하고 돈이 많이 2천억이나 돈을 썼는데 보통 2차 전지 회사들 제가 말 안 할게요. 몇 개 회사들 진짜 말도 안 되는 회사들 계속 증자하면서 공장 짓고 있죠. 주주들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빼가지고 공장을 짓고 있죠. 이게 성장성이 나오고 수익성이 확실하면 주주가 돈 낼 수 있죠. 하지만 그 주주들은 정말 그 호구입니까? 돈 어디서 나서 그렇게 회사가 주주들의 돈을 쫙쫙 빨아가지고 공장을 짓습니까? 저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게 많은데 2차 전지 회사들에 대해서 아무튼 이 회사 보세요. 증자 계획이 있냐고 하니까 절대 없다.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재무 구조 보니까 현금과 현금 등가물 같은 거 보니까 캐시 앤 캐시 이큐블런트라고 해요. 아무 문제가 없겠더라고 2천억은. 1년에 3천억, 4천억 법니다, 이제. 옛날에 500억, 1천억 벌던 삼양식품이 아닌 거죠. 그리고 유럽은 어떻게 대응할래? 라고 물어보니까 자, 유럽까지 올라가면 지금 그로스가 엄청나겠죠. 지금 미국, 중국이 원투펀치인데 여기까지 들어오면 추가적인 알파니까 우리는 설립할 거고 서남부를 커버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독일과 네덜란드 성장을 시키고 그 이후에 이탈리아, 프랑스, 그 다음에 동유럽 순으로 성장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가격을 어떻게 가져갈래? 싸게 팔 거야? 라고 물어보니까 가격 차별화 절대 없다. 똑같이 팔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고급화 전략으로 판다. 그러니까 박리담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좋죠? 운송비 같은 비용도 줄여주는데 ASP는 유지되니까 마진 구조도 좋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삼양식품을 터치했는데 좀 길어졌어요. 영상이 길어졌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회사를 추천하고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오른 거를 막 사라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거의 템버가 나온 거거든요. 최근 한 몇 년 사이에 이렇게 템버가 나온 주도주들을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번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또 다른 삼양식품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한국 증시가 어렵다고 해도 이런 종목들은 계속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담는다고 하면 얼마나 따뜻하겠습니까, 겨울에. 제가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종목들을 같이만 공부하고 앞으로 이런 주도주를 발굴하는 데 있어서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정리한 거다라고 이제 제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용이 좋았으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안녕!